이응 요추 퇴행성 카이로프랙틱 받아도 되나? 의요추 퇴행성 질환으로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추 퇴행성 질환 초기 단계에서는 카이로프랙틱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틱 치료의 목표: 관절 기능 개선, 척추의 움직임을 회복시키고 관절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염증 감소, 척추 주변의 염증을 줄여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경 압박 해소, 척추뼈의 정렬을 통해 신경 압박을 줄여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틱 치료 방법: 척추 교정, 스파이널 머니퓰레이션, 손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척추 관절에 조절된 힘을 가하여 척추의 정렬을 맞추고 움직임을 회복시킵니다. 척추 감압 치료, 스파이널 디컴프레션,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척추에 부드럽게 견인력을 가하여 디스크 내부 압력을 줄이고 신경 압박을 완화합니다. 근육 이완 기법, 마사지, 스트레칭 등을 통해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합니다. 운동 및 재활 지도, 척추 안정화 및 통증 관리를 위한 운동법을 지도하고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주의 사항: 정확한 진단,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기 전에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행성 질환의 진행 정도, 신경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숙련된 전문가, 반드시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카이로프랙터에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별 맞춤 치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계획이 달라져야 합니다. 심한 퇴행성 변화 또는 신경 손상, 퇴행성 변화가 심하거나 심각한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카이로프랙틱 치료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추 퇴행성 질환 초기에는 카이로프랙틱 치료가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상담을 거친 후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병원이나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응 추나요법은 어떤가? 의요추 퇴행성 질환에 대한 추나요법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환자의 척추와 주변 조직을 밀고 당겨 구조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추나요법의 목표: 척추 정렬 회복, 비뚤어진 척추뼈와 관절을 정상적인 위치로 교정합니다. 근육 및 인대 이완, 뭉치고 긴장된 근육과 인대를 풀어 통증을 완화하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합니다. 신경 압박 감소, 척추의 정렬을 통해 신경이 눌리는 것을 줄여 통증과 저림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능 회복, 척추와 주변 조직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신체의 균형을 맞춥니다. 요추 퇴행성 질환에 대한 추나요법의 적용. 초기 및 중기 퇴행성 변화, 척추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성 요통, 척추 주변 근육의 만성적인 긴장을 풀고 척추의 움직임을 개선하여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스크 및 협착증, 직접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주변 조직의 이완을 통해 증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 시 주의사항: 정확한 진단 우선, 추나요법 역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퇴행성 질환의 정도와 동반된 증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련된 전문가, 반드시 추나요법에 대한 경험과 숙련도가 높은 한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 맞춤 치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섬세하고 신중하게 치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강하고 무리한 교정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퇴행성 변화 및 불안정성, 척추뼈의 심한 변형이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나요법이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하거나 다른 치료법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급성 염증 및 통증, 급성 염증이나 심한 통증이 있는 시기에는 추나요법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증 완화 후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카이로프랙틱과 추나요법 비교. 카이로프랙틱과 추나요법은 모두 손을 이용하여 척추와 관절의 문제를 다루는 수기 치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 이론적 배경,
교육 과정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추나요법이 한의사의 고유한 의료 행위로 인정받고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나요법은 요추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고 숙련된 한의사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하여 요추 상태에 대한 진단과 추나요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응 그 외의 민간요법. 의요추 퇴행성 질환에 대한 민간요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다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민간요법. 주의 요망. 찜질. 따뜻한 찜질이나 냉찜질을 통증 완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닙니다. 마사지. 비전문가에게 받는 마사지는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특히 퇴행성 질환 부위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가교정.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척추를 교정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잘못된 방법은 척추 손상이나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이나 약초. 특정 음식이 뼈 건강에 좋다는 속설이나 검증되지 않은 약초를 복용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일부 건강보조식품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퇴행성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과다 섭취 시 신장이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기타 비과학적인 방법.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자석요법, 치료, 주술적인 방법 등에 의존하는 것은 치료 시기를 놓치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민간요법의 위험성.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지연,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작용 및 합병증. 잘못된 민간요법은 근육, 인대 손상, 척추 불안정, 신경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효과가 없는 민간요법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의존. 일시적인 효과에 의존하게 되어 근본적인 치료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대처 방법. 요추 퇴행성 질환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주사치료, 수술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습관 개선, 올바른 자세 유지, 꾸준한 운동 등을 통해 증상 완화와 진행 억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추 퇴행성 질환에 대한 민간요법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자의적으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응 퇴행성 관절의 요인.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고령,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연골이 닳고 손상되기 쉽습니다. 50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뚜렷하게 증가합니다. 2. 성별. 55세 이전에는 남녀 발병률이 비슷하지만 이후에는 여성에게 더 흔하게 발생하고 증상도 더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 비만 및 과체중.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무릎, 엉덩이 등 체중 부하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 연골 손상을 촉진합니다. 비만은 퇴행성 관절염 발생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체중 감량은 관절염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유전적 요인. 가족력이 있는 경우 퇴행성 관절염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손가락 끝마디에 생기는 관절염은 유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관절 외상. 심한 관절 부상이나 반복적인 관절 사용은 연골 손상을 유발하고 퇴행성 관절염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나 육체 노동자에게서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6. 관절의 과도한 사용. 직업이나 습관적으로 특정 관절을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사용하는 경우 퇴행성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요인. 휜 다리, 오자형 다리, 무릎 안쪽 연골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해 퇴행성 관절염 위험을 높입니다. 과거 관절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등 다른 관절 질환을 앓았던 경우 퇴행성 관절염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력 약화,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하면 관절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해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 예방 및 진행 억제에 중요합니다. 이응 줄기세포 치료.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는 손상된 관절 연골을 재생시켜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의 종류. 자가 줄기세포 치료, 환자 본인의 골수, 지방 등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하여 손상된 관절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효과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동종 줄기세포 치료, 다른 사람의 제대혈이나 골수 등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즉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면역 거부 반응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의 효과. 통증 감소, 손상된 연골이 재생되면서 염증이 줄어들어 통증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절 기능 개선, 연골이 회복되면 관절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기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관절염 진행 억제, 연골 재생을 통해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 관절 보존, 인공관절 수술과 달리 자신의 관절을 보존하면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의 부작용 및 주의사항. 감염, 시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증 및 부종, 시술 후 일시적으로 통증이나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효과 미미, 환자의 상태나 줄기세포의 종류에 따라 치료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높은 비용. 줄기세포 치료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 부족. 아직 장기적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줄기세포 치료는 퇴행성 관절염의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초기 및 중기 관절염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줄기세포 치료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치료의 가능성과 한계, 부작용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응 지금까지의 형식을 논문 형식으로. 의유추 퇴행성 질환 치료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 고찰, 카이로프랙틱, 추나요법, 민간요법 및 줄기세포 치료. 서론. 유추 퇴행성 질환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유병률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 중 하나이다. 만성적인 요통과 운동 제한을 유발하여 삶의 질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요추 퇴행성 질환 치료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식, 즉 카이로프랙틱, 추나요법, 민간요법 및 최신 치료 동향인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각 치료법의 이론적 배경, 적용 방법, 잠재적 효과 및 주의사항을 분석하여 요추 퇴행성 질환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 중심의 치료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론. 1. 카이로프랙틱 치료. 카이로프랙틱은 척추와 신경계의 구조적 관계를 강조하며 특히 척추의 부정열, 서블루크세이션 이신경 기능 저하 및 통증을 유발한다고 본다. 게터맨 2010. 요추 퇴행성 질환에 대한 카이로프랙틱 치료는 주로 척추 교정, 스파이널 머니퓰레이션을 통해
관절 기능을 회복시키고 염증 감소 및 신경 압박 해소를 목표로 한다. 척추 감압 치료, 근육 이완 기법, 운동 및 재활지도 등이 병행될 수 있다. 초기 단계의 요추 퇴행성 질환 환자에게는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 효과가 보고되기도 하지만 브란포트 에델 2004 심한 퇴행성 변화나 신경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치료 전 정확한 진단과 숙련된 전문가의 시술이 필수적이며 환자 개별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2. 추나요법. 추나요법은 한의학적 수기 치료법으로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척추 및 주변 조직의 구조적 불균형을 교정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리안 에큐펑처 앤 목서버스천 메디슨 서사이어티 2017. 요추 퇴행성 질환의 적용 시 척추 정렬 회복, 근육 및 인대 이완, 신경 압박 감소 등을 통해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을 도모한다. 초기 및 중기 퇴행성 변화나 만성 요통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디스크 및 협착증 환자의 증상 완화에도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추나요법 역시 정확한 진단과 숙련된 한의사의 시술이 중요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른 섬세하고 신중한 치료가 요구된다. 심한 퇴행성 변화, 척추 불안정성, 급성 염증 및 통증 시기에는 적용에 주의해야 한다. 3. 민간요법. 요추 퇴행성 질환에 대한 민간요법은 찜질, 마사지, 자가 교정 시도, 특정 음식이나 약초 복용 등 다양하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증상 악화, 부작용 및 합병증, 치료 시기 지연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에른스트 2003. 특히 자가 척추 교정 시도는 심각한 척추 손상이나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여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요추 퇴행성 질환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4. 줄기세포 치료. 줄기세포 치료는 손상된 관절 연골을 재생시켜 퇴행성 관절염의 근본적인 치료를 목표로 하는 최신 치료법이다. 칸 에델 2016. 자가 또는 동종 줄기세포를 손상된 관절 부위에 이식하여 연골 재생 및 염증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초기 및 중기 관절염 환자에게 통증 감소, 관절 기능 개선, 질병 진행 억제 및 기존 관절 보존 등의 잠재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감염, 통증 및 부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 효과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한 높은 비용과 장기적인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줄기세포 치료는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결론. 요추 퇴행성 질환 치료에는 카이로프랙틱, 추나요법과 같은 수기 치료,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그리고 최신 기술인 줄기세포 치료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존재한다. 카이로프랙틱과 추나요법은 초기 단계의 요추 퇴행성 질환에 있어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정확한 진단과 숙련된 전문가의 시술이 필수적이다. 반면 민간요법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줄기세포 치료는 연골 재생이라는 잠재적인 이점을 제공하지만 아직 연구 단계에 있으며 비용 및 안전성 측면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요추 퇴행성 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각 치료법의 장단점 및 잠재적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을 경계해야 한다. 향후 요추 퇴행성 질환 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적 근거 축적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별표 브란포트, G, 하스, M, 에반스, R, 라인인저, B, 앰퍼샌드 트라이아노, JJ, 2004.
Effectiveness of Manual Therapies for Chronic Neck and Low Back Pain, A Systematic Review. 더 저널 오브 디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291, 19, 2472에 2481. 별표 에른스트 2, 2003. 함너스 헙즈 어 리뷰 오브 더 리센트 리트러처 디 아메리칸 저널 오브 메디슨 114, 2, 170, 173. 별표 게터맨 MI 2010. 파운데이션즈 오브 카이로프랙틱 서블루크세이션 엘서비어 헬스 사이언스즈. 별표 칸 WS 2 SR 월러 S 앰퍼샌드 미들턴 J 2016. 클리니컬 애플리케이션즈 오브 메센키멀 스템 셀즈 인 올서피틱스 오픈 올서피틱스 저널 10 281 298. 별표 코리안 에큐펑철 앤 목서버스천 메디슨 서사이어티 2017. 에큐펑철 앤 목서버스천 메디슨 헨미 메디컬 퍼블리싱 코점 대한침고의학회 2017. 침고의학 한미의학 이응 카이로프랙틱 시행할 때 용어 카이로프랙틱 시술 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척추 및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카이로프랙틱 치료의 원리와 방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기본 개념 관련 용어 서블럭세이션, 서브럭세이션, 척추 아탈구, 카이로프랙틱의 핵심 개념으로 척추뼈의 비정상적인 위치 변화 또는 기능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통증 및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네이트 인텔리전스, 선천적 지능, 인체가 스스로 치유하고 유지하려는 내재적인 능력에 대한 카이로프랙틱 철학 용어입니다. 너버스 시스템, 신경계, 뇌와 척수를 포함한 신체의 통신 및 조절 시스템으로 카이로프랙틱에서는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한 시스템으로 간주합니다. 버터브럴 칼럼, 척추, 목뼈, 경추, 등뼈, 흉추, 허리뼈, 요추, 엉치뼈, 천추, 꼬리뼈, 미추, 로 구성된 척추 전체를 의미합니다. 스파이널 세그먼트, 척추 분절, 두 개의 인접한 척추뼈와 그 사이의 디스크, 관절, 신경 등을 포함하는 기능적 단위입니다. 바이오메카닉스, 생체역학, 인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역학적 원리를 의미하며 카이로프랙틱에서는 척추 및 관절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진단 및 평가 관련 용어 펠페이션, 촉진, 손으로 척추 및 주변 조직을 만져서 비정상적인 움직임, 압통, 근육 긴장 등을 평가하는 진단 방법입니다. 올서피틱 테스트, 정형외과적 검사, 특정 움직임이나 자세를 통해 신경 압박, 관절 기능 이상 등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뉴럴로지컬 테스트, 신경학적 검사, 반사, 감각, 근력 등을 평가하여 신경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레이티용내피, 방사선 촬영, 엑스레이 등을 이용하여 척추의 구조적인 정렬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포스처럴 어넬러시스, 자세 분석, 환자의 자세를 관찰하여 척추의 불균형이나 이상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랭지 오브 모션, 롬, 운동 범위, 특정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치료, 어저스트먼트, 관련 용어 어저스트먼트, 교정, 카이로프랙틱 치료의 핵심 기술로 숙련된 카이로프랙터가 손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척추 관절에 빠르고 정확한 힘을 가하여 서브럭세이션을 교정하고 정상적인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시술입니다. 매니퓰레이션, 어저스트먼트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좀 더 일반적인 수기 치료 용어일 수 있습니다. 모빌라이제이션, 가동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회복시키기 위해 천천히 반복적인 움직임을 주는 치료 기법입니다. 어저스트먼트보다 강도가 약합니다. 더버서파이드 테크닉, 다이버시파이드 기법,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카이로프랙틱 어저스트먼트 기법 중 하나입니다. 간스테드 테크닉, 곤스테드 기법, 정확한 진단과 특정 콘택트 포인트를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액티베이터 메시드, 액티베이터 방법, 스프링 장치를 이용하여 빠르고 낮은 강도로 충격을 가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톰슨 드롭 테이블 테크닉, 톰슨 드롭 테이블 기법. 특수하게 제작된 테이블의 일부를 순간적으로 떨어뜨리는 힘을 이용하여 어저스트먼트를 시행하는 기법입니다. 콕스 플렉션 디스트랙션 테크닉, 콕스 굴곡, 신현 기법. 특수 테이블을 이용하여 척추를 부드럽게 늘리고 구부리는 치료 기법으로 디스크 질환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 및 관리 관련 용어. 트리트먼트 플랜, 치료 계획, 환자의 상태 평가를 바탕으로 설정되는 치료 목표, 방법, 빈도, 기간 등을 포함하는 계획입니다. 프로그레스 이밸류에이션, 경과 평가, 치료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홈 엑서사이즈 프로그램, 가정 운동 프로그램,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 등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페이션트 에듀케이션, 환자 교육, 환자에게 자신의 상태, 치료 방법, 자가관리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메인트넌스 케어, 유지관리,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척추 건강을 유지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받는 관리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해부학적 용어, 신경학적 용어, 병리학적 용어 등이 카이로프랙틱 임상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거나 관련 정보를 이해할 때 이러한 용어들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응 해부학적 용어. 카이로프랙틱뿐만 아니라 의학 전반에서 사용되는 주요 해부학적 용어들을 부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 척추, 버터브럴 칼럼, 버터브라, 척추뼈, 척추를 구성하는 뼈. 바디, 추체, 척추뼈의 앞쪽, 원통형 부분으로 체중을 지탱합니다. 버터브럴 아치, 추궁, 추체 뒤쪽에 위치하며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을 형성합니다. 페티컬, 척추경, 추체와 추궁판을 연결하는 짧고 두꺼운 부분. 레머나, 추궁판, 추궁의 뒤쪽 널쩍한 부분. 스피니스 프로세스, 극돌기, 추궁 뒤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으로 손으로 만져집니다.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횡돌기, 추궁 양옆으로 튀어나온 부분으로 근육과 인대가 부착됩니다. 아티큘러 프로세스, 관절 돌기, 위아래 척추뼈와 관절을 이루는 돌기. 슈피리어 아티큘러 프로세스, 상관 절돌기. 인피어리어 아티큘러 프로세스, 하관 절돌기. 인터버텀널 포러먼, 추간공, 위아래 척추뼈 사이의 공간으로 척수신경이 지나갑니다. 버터브럴 포러먼, 척추관, 척추뼈의 추궁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 척수가 지나갑니다. 인터버텀널 디스크, 추간판, 디스크, 척추뼈 사이에 있는 섬유연골 구조물로 충격을 흡수하고 척추의 움직임을 용이하게 합니다. 에뉰러스 파임노서스, 섬유륜, 추간판의 바깥쪽 단단한 섬유층. 뉴클리어스 펄포서스, 수액, 추간판의 안쪽 젤리 같은 부분. 리전스 오브 더 버터브럴 칼럼, 척추 부위, 콜론. 서비컬 스파인, 경추, 목 부분의 7개 척추, C1, C7. 서레식 스파인, 흉추, 등 부분의 12개 척추, T1, T12. 갈비뼈와 연결됩니다. 럼버 스파인, 유추, 허리 부분의 5개 척추, L1, L5. 체중 부하를 많이 받습니다. 세크럼, 천추, 엉치 부분의 5개 척추가 융합된 뼈, S1, S5. 골반과 연결됩니다. 코익스, 미추, 꼬리 부분의 작은 뼈들, 코1, 코4, 융합되기도 함. 이점 주요 관절, 메이저 조인트. 패서 조인트, 후관절, 위아래 척추뼈의 관절돌기 사이의 활액관절로 척추의 움직임을 안내하고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세크로일리액 조인트, SI 조인트. 천장관절, 천골과 장골, 골반뼈 사이의 관절. IER 이점 주요 근육, 메이저 머슬즈. 이렉터 스퍼니, 척추 기립근, 척추 뒤쪽에 길게 뻗어 있는 근육 그룹으로 척추를 펴고 자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스퍼너리스, 롱이시머스, 일라이어 코스텔리스. 멀터피도,
다혈근, 척추뼈 사이의 짧은 근육으로 척추의 안정성과 미세한 움직임에 관여합니다. 트랜스버서 퍼너리스 머슬즈, 횡돌극근, 척추의 안정성과 회전에 관여하는 근육 그룹, 세미즈 퍼너리스, 멀터피도, 로테이토즈. 앱다미널 머슬즈, 복근, 복직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행근으로 구성되어 척추의 안정성과 움직임에 기여합니다. 푸소즈 메이저, 대요근, 허리 척추와 대퇴골을 연결하는 근육으로 고관절 굴곡에 관여합니다. 쿼드레터스 럼버럼, 요방형근, 허리 뒤쪽 깊숙이 위치한 근육으로 척추의 안정성과 측면 굴곡에 관여합니다. 아이부점 주요 신경, 메이저 너브즈, 스파이널 코드, 척수, 뇌에서 내려와 척추관을 따라 지나가는 중추 신경계의 일부. 너브 루트, 신경근, 척수에서 나와 추간공을 통해 빠져나가는 신경가지. 돌슬 루트, 훅은 감각 정보를 척수로 전달합니다. 벤트럴 루트, 전근, 운동 명령을 근육으로 전달합니다. 퍼리퍼럴 러브, 말초 신경, 척수 신경이 몸의 각 부분으로 뻗어나가는 신경. 사이에틱 너브, 좌골 신경, 허리에서 시작하여 다리 뒤쪽으로 내려가는 가장 큰 말초 신경. 부위 기타 관련 용어. 리거먼트, 인대, 뼈와 뼈를 연결하여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섬유성 조직. 텐돈, 힘줄,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섬유성 조직. 페시아, 근막, 근육과 기관을 둘러싸고 지지하는 결합 조직. 이 용어들은 카이로프랙틱 진단, 치료 계획 설명, 환자 교육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응 신경학적 용어. 카이로프랙틱 진단 및 치료에서 중요한 신경계와 관련된 주요 신경학적 용어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I 기본 신경계 구조 및 기능.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CNS, 중추 신경계, 뇌, 브레인와 척수, 스파이널 코드로 구성되며 신체의 정보 처리 및 제어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퍼리퍼럴 너버스 시스템, PNS, 말초 신경계, 뇌와 척수에서 뻗어나와 신체의 각 부분과 연결되는 신경망입니다. 소매틱 너버스 시스템, 체성 신경계, 의식적인 조절이 가능한 골격근의 운동 및 감각 정보를 전달합니다. 오토나믹 너버스 시스템, 언스, 자율 신경계, 의식적인 조절 없이 심장 박동, 소화, 호흡 등 신체의 자동적인 기능을 조절합니다. 심퍼세틱 너버스 시스템, 교감 신경계, 스트레스 상황이나 위협에 반응하여 신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 파이트 오어 플라이트. 파라심퍼세틱 너버스 시스템, 부교감 신경계, 휴식 및 소화와 관련된 기능을 촉진하고 신체를 안정시키는 역할, 레스트 앤 다이제스트. 뉴런, 신경세포, 신경계의 기본 단위로 전기적 및 화학적 신호를 통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셀바디, 세포체, 뉴런의 핵과 세포 기관을 포함하는 부분. 덴드라이트, 수산돌기, 다른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는 가지 모양의 돌기. 엑슨, 축삭, 세포체에서 뻗어나와 다른 뉴런이나 표적 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는 긴 돌기. 마일린 시스, 미엘린 수초, 축삭을 둘러싸고 신호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하는 절연 물질. 시냅스, 뉴런과 다른 뉴런 또는 표적 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 접합부.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 시냅스에서 분비되어 다른 뉴런이나 표적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리셉터, 수용체,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과 같은 특정 분자에 결합하여 세포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단백질. 이점 신경 기능 평가 관련 용어. 리플렉스, 반사, 특정 자극에 대한 불수의적이고 자동적인 반응. 딥텐돈 리플렉스, 디트르, 심부건 반사, 힘줄을 두드려 유발되는 근육 수축 반응, 슬개건 반사, 아킬레스건 반사. 슈퍼피셜 리플렉스, 표재성 반사, 피부를 자극하여 유발되는 근육 수축 반응,
복부 반사, 발바닥 반사. 센세이션, 감각, 외부 자극을 감지하는 능력. 라이트 터치, 경촉각, 가벼운 접촉을 감지하는 감각. 페인, 통각, 통증을 감지하는 감각. 템퍼러처, 온도 감각, 따뜻함과 차가움을 감지하는 감각. 프로프리어셉션, 고유 수용성 감각, 신체의 위치, 자세, 움직임을 인지하는 감각. 바이브레이션, 진동 감각, 진동을 감지하는 감각. 모터 펑션, 운동 기능, 근육을 수의적으로 움직이는 능력. 머슬 스트렝스, 근력, 근육이 수축하여 발휘할 수 있는 힘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0, 5등급으로 평가. 머슬 톤, 근긴장도,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도 유지하는 약간의 긴장 정도. 코디, 협응, 여러 근육을 부드럽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 게이트, 보행, 걷는 방식. 크레이니얼 너브즈, 뇌신경, 뇌에서 직접 기시하여 머리와 목 부위의 감각, 운동, 자율신경 기능을 담당하는 12쌍의 신경. 더머탐, 피부 분절, 하나의 척수 신경근이 지배하는 피부 영역. 미아텀, 근육 분절, 하나의 척수 신경근이 지배하는 근육 그룹. 퍼레스시지아, 이상 감각, 따끔거림, 저림, 화끈거림 등 비정상적인 감각. 넘니스, 무감각, 감각이 둔하거나 소실된 상태. 레티큘로퍼시, 신경근병증, 척수 신경근의 압박, 염증 또는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학적 증상, 통증, 저림, 근력 약화 등. IAI.점 신경병리 관련 용어. 뉴어렐르자, 신경통, 신경 손상 없이 발생하는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통증. 너로퍼시, 신경병증,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 통증, 감각 이상, 근력 약화 등. 컴프레션 너로퍼시, 압박성 신경병증, 신경이 주변 조직에 의해 압박되어 발생하는 신경 손상, 예, 수근관 증후군. 인플러메이션, 염증, 조직 손상에 대한 신체의 방어 반응으로 통증, 부종, 발적, 열감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예, 신경근염. 리전, 변변, 조직의 비정상적인 변화 또는 손상. 디제너레이션, 퇴행, 조직의 점진적인 기능 저하 또는 소실. 허니에이션, 탈출, 추간판 수액이 섬유륜을 찢고 돌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하는 상태, 예, 추간판 탈출증. 스테노시스, 협착, 척추관이나 추간공이 좁아져 신경조직을 압박하는 상태, 예, 척추관 협착증. 이러한 신경학적 용어들은 카이로프랙터가 환자의 증상을 평가하고 진단하며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에게 상태를 설명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응 병리학적 용어. 카이로프랙틱 진단 및 치료에서 이해해야 할 주요 병리학적 용어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병리학은 질병의 원인, 발병 기전, 진행 과정 및 그로 인한 형태학적, 기능적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아이염증, 인플러메이션, 콜론. 어큐트 인플러메이션, 급성 염증, 신체 조직 손상에 대한 초기 반응으로 발적, 레드니스, 열감, 힛, 부종, 스웨링, 통증, 페인, 기능 상실, 로스 오브 펑션의 5대 징후를 특징으로 합니다. 크라닉 인플러메이션, 만성 염증, 급성 염증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거나 반복적인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인 염증 반응입니다. 섬유화, 파입노시스 및 조직 파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티스, 전미사로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염증을 나타냅니다. 예, 알스라이터스, 관절염, 뉴어라이터스, 신경염, 버사이터스, 점액낭염, 텐더나이터스, 힘주렴. 이점 퇴행성 변화, 디제너러티브 체인지스, 콜론. 디제너레이션, 퇴행, 조직이나 기관의 점진적인 구조적 및 기능적 악화. 오스티오알스라이티스, OA, 골관절염, 관절 연골의 점진적인 소실과 주변 뼈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퇴행성 관절 질환입니다. 스판드로시스, 척추증,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로 추간판 퇴행, 골극 형성 등을 포함합니다. 디스크 디제너레이션, 추간판 퇴행, 추간판의 수분 감소, 섬유륜 파열 등으로 인해 탄력성과 높이가 감소하는 퇴행성 변화입니다. 스테노시스, 협착, 관이나 통로가 비정상적으로 좁아지는 현상, 예,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척추관 협착증, 포러마이널 스테노시스, 추간공 협착증, 스클러로시스, 경화증,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지는 현상, 뼈의 밀도 증가, 골경화증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IEI 손상 및 회복, 인저리 앤 리페어, 콜론, 트라우마, 외상,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한 신체 손상, 스프레인, 염좌, 인대의 손상, 늘어남 또는 찢어짐, 스트레인, 좌상, 근육이나 힘줄의 손상, 늘어남 또는 찢어짐, 프랙처, 골절, 뼈의 연속성이 파괴된 상태, 힐링, 치유,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는 과정, 파임노시스, 섬유화, 손상된 조직이 콜라겐 섬유로 대체되어 흉터 조직이 형성되는 과정. 이는 기능 제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브점 종양, 투머, 콜론, 비나인 투머, 양성 종양, 비침습적이고 전이되지 않는 종양, 멀리그넌트 투머, 악성 종양, 침습적이고 다른 부위로 전이될 수 있는 종양, 암, 머테스터시스, 전이, 암세포가 원래 발생한 부위에서 떨어져 나와 혈액이나 림프액을 통해 다른 부위로 이동하여 새로운 종양을 형성하는 현상, 부위 기타 병리학적 상태, 인펙션, 감염,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이 신체에 침입하여 증식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상태, 오토이뮨 디지즈, 자가면역 질환, 신체의 면역 체계가 자신의 정상적인 조직을 외부 침입자로 오인하여 공격하는 질환, 예,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메터발릭 디스오더, 대사질환, 신체의 정상적인 화학 반응 과정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 예, 당뇨병, 통풍, 컨제니틀 어나멀리, 선천성 기형, 출생 시부터 존재하는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 카이로프랙틱에서 병리학적 용어의 중요성. 카이로프랙터는 환자의 증상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병리학적 용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감별 진단, 환자의 증상이 단순한 근골격계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병리학적 상태로 인한 것인지 감별하는 데 필요합니다. 치료 계획 수립, 환자의 병리학적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치료의 금기 사항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후 예측,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 경과 및 예상되는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 협력, 다른 의료 전문가와 환자의 상태에 대해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환자 교육, 환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합니다. 따라서 카이로프랙터는 기본적인 병리학적 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관리 및 필요시 의료 연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응 카이로프랙틱 후의 자가 관리는 카이로프랙틱 치료 후의 자가 관리는 치료 효과를 유지하고 증상 재발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카이로프랙터는 개인의 상태와 치료 목표에 맞춰 구체적인 자가 관리 방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일반적인 자가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장 사항 준수. 카이로프랙터의 지시, 카이로프랙터가 알려주는 운동, 스트레칭, 자세 유지 방법 등을 정확하게 따릅니다. 무리한 동작은 피하고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휴식, 필요하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신체가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특히 급성 통증이나 치료 직후에는 휴식이 중요합니다. 냉온찜질, 카이로프랙터의 지시에 따라 냉찜질이나 온찜질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급성 염증에는 냉찜질, 만성 통증이나 근육 이완에는 온찜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기 사용, 필요에 따라 허리 보호대, 목 보호대 등 보조기를 착용하여 해당 부위를 지지하고 안정화시킵니다.
착용 시간과 방법은 전문가의 지시에 따릅니다. 2. 올바른 자세 유지. 서 있을 때 허리와 등을 곧게 펴고 턱을 살짝 당깁니다.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지 않도록 합니다. 앉아 있을 때 의자에 깊숙이 앉아 허리를 지지하고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춥니다. 다리는 바닥에 평평하게 놓거나 발 받침대를 사용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을 때는 30분에서 1시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을 합니다. 누워 있을 때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베개와 매트리스를 사용합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이 좋습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피합니다. 물건을 들 때 무릎을 굽혀 물건을 가까이 잡고 허리는 곧게 편 상태에서 다리 힘으로 들어 올립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여러 번 나누어 옮기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3. 규칙적인 운동. 카이로프랙터가 처방한 운동,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특정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저강도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 척추와 주변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카이로프랙터가 알려주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을 따릅니다. 코어 강화 운동, 복근, 허리 근육 등 코어 근육을 강화하여 척추를 안정화시키고 통증을 예방합니다. 4. 생활 습관 관리. 건강한 식단,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뼈와 근육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등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적정 체중 유지, 과체중이나 비만은 척추에 부담을 주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수분은 디스크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금연, 흡연은 혈액 순환을 저해하고 뼈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유발하여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수면 관리, 충분한 수면은 신체 회복에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합니다. 5. 통증 관리. 자가 진통제, 필요시 카이로프랙터나 의사와 상담 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통증 유발 요인 피하기, 특정 자세나 활동이 통증을 유발한다면 가능한 한 피합니다. 통증 일기, 통증의 정도, 발생 시점, 유발 요인 등을 기록하여 변화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정기적인 점검. 카이로프랙터와의 약속. 카이로프랙터가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척추 상태를 점검받고 필요한 관리를 받습니다. 이는 문제 재발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자가 관리 중 통증이 심해지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카이로프랙터 또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의존하여 자가 관리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카이로프랙틱 치료는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의 시작이며 꾸준한 자가 관리를 통해 그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터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자가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